이냐, 레플리케이션 포크냐, 그걸 잘 주의해서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고요. 불연속 복제라는 말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오카자키. 오카자키가 만들어지게 되죠. 오카자키 절편, 즉 절편을 만들어서 이어붙이는 복제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연속 복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속 복제도 있죠. 이런 연속 복제 가닥은 복제 분기점을 향해서 신장되고 불연속 복제 가닥은 복제 분기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와 신장되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 복제 양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복제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좀 많이 알고 계신다, 그지? 일반 생물학책이 이거를 딱 집어서 요약을 안 해서 그렇지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쓰래요. 그러면 뭘 쓰게요? 반보존적 복제 써야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근데 복제를 배우면 제일 먼저 복제 특징으로 소개를 하는 거고, 이거는 복제 과정에 묻혀서 이렇게 쓱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보존적 복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 4번의 답은 세미컨저베이티브였습니다. 5번. 세균에서 하나의 프로모터를 공유하는 유전자 집단. 원래 오퍼레이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의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여러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조절되는 것, 이렇게 얘기해서 오페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프로모터가 좀 큰 말로도 쓰이거든요. 전사 효소인 RNA 폴리머리즈가 붙는 자리도 프로모터지만 조절 부위까지 다 포함해서 프로모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프로모터에서 세균의 특이적인 조절 자리인 오퍼레이터가 보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페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퍼레이터라고 써도 되고 하나의 프로모터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오퍼레이터나 프로모터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 유전자가 집단으로 여러 유전자가 전사되는 경우를 오페론 조절이라고 하고, 세균이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이 오페론이 아무 유전자나 집단을 만든 게 아니죠. 한 대사에 관련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세균들은 주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효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질 대사 여러 수대로 나눠서 진행이 되니까 뭐 트립토판 생합성에도 5개가, 젖당을 가수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도 3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들을 한 번에 다 발현시키는 방법으로 하나의 전사체로 전사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습니다. 6번 생활사인데요. 바이러스의 생활사라는 단어를 일단 먼저 짚으시면 되겠네요.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죠? 라이프 사이클 생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틱 사이클. 그래서 숙주 안에 들어가서, 근데 숙주 안에 들어갈 때도 뭐는 안 갖고 들어가냐면 껍질은 안 가지고 들어가지요. 그 DNA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주입된 DNA가 증폭되고 복제되고 그리고 껍질 단백질을 발현시켜야 돼요. 그래서 발현된 껍질 단백질과 캡시드와, 전문 단어 씁시다. 그 껍질 단백질을 캡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캡시드와 조립되어 세균을 죽이고 방출됩니다. 그거를 라이틱 사이클이라고 하고, 라이소제닉 사이클도 있죠. 라이틱 사이클을 세균을 터뜨린다고 해서 용균성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균을 터뜨리는 걸 용균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게 셀 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용해성 회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이소제닉은 용원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라이소제닉 사이클은 숙주 DNA에 삽입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를 프로파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프로파지로 살아가는 잠복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이소제닉 사이클이죠.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 또는 줄여서 파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파지들은 사실 선호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라이틱 사이클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라이소제닉 사이클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은 복제에 적합한 조건이 될 때까지 염색체, 숙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숙주 세포의 염색체에 숨는데. 뭐 편하게 써주신 거야. 그지? 그렇게 숨어있는 상태, 잠복. 그런 상태를 프로파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전체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돼서요. 이렇게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가 특히 잠복기가 길잖아요. 그런 상태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는 용원성 회로, 즉 라이소제닉 사이클이 들어가면 됩니다. 되죠? 자, 이것이 6번. 자, 7번. 이제 진화 얘기를 해야지. 진화. 조상 형질은 생물군의 조상에 있는 형질을 얘기하고요. 저거를 조상 형질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좁다. 저쪽으로 옮길게요. 원시, 공유, 형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조상 형질을 원시 공유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에도 없으면서 조상에 없는 형질로서 결국 이 분류군을 조상으로부터 분기시키게 되죠. 분기, 갈라지게끔 한다고요. 분기 또는 분지, 브레인치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분지시키는 특징, 그거를 파생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그러니까 공유 형질과 공유 원시 형질, 원시 형질과 파생 형질. 저 공유라는 말은 많이 써요. 만약에 조상에 없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분류군이 여러 개일 때는 공유 파생 형질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조상에 없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류군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유 파생이라고 합니다. 좀 되나요? 공유 파생이라고 쓸 수도 있고 고유 파생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파충류, 조류는 유양막 동물로서 양막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예, 유양막이라는 동물의 특징은 서로 공유하는 특징을 공유 파생 형질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유 파생 형질이니까 양서류로부터 분기됩니다. 양서류와 분기되죠. 그러니까 양서류와 나뉘어졌다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분기되는 형질이고, 파생 형질이고, 파충류하고 조류가 모두 갖고 있으니까 고유 파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조류는, 깃털을 갖고 있다. 깃털 갖고 있잖아요. 예, 깃털 보유, 형질이라는 고유 파생을 갖습니다. 뭐냐면 파충류는 없고 이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유 파생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로부터 분기될 수 있습니다. 파충류로부터 분기. 이것도 분기라는 말을 쓰죠. 파충류로부터 분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엔 조류하고 저 때만 하더라도 저거 여러분들 또 세대가 차이 나네요. 조류하고 포유류가 유사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류는 그냥 파충류 안에 분기된 한 종류가 돼버렸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강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수지라는 얘네가 클래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조강은 파충강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 그게 대세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디-와인버그 법칙은 뭐뭐 하지 않은 개체군을 설명한다. 하디-와인버그 법칙을 만족하는 조건을 하디-와인버그, 줄여서 HW라고 하겠습니다. HY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HY 평형 조건은 집단이 커야 하고, 큰 집단이어야 하고, 그리고 유전자의 이입 이출도 없어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없어야 되고요. 자연 선택도 없어야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데? 그럴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유지됩니다.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